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최윤성님, 안녕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14회차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벌써 14회차인데, 이번에는 제가 이 킵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혹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대다수의 분들이 대다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코칭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요즘은 특히나 거의 다 뭐 운동이 되었든 아니면 식이요법이 되었든 다 거의 코칭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1대1 코칭을 해주는 곳이 더 전문성이 있고 대우를 받는 듯한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홍보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코칭을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 다이어트에 있어서 그리고 뭔가 심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되는지 이런 코칭이 어떤 문제점을 갖게 되는지는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킵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킵다이어트는 코칭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놓고자 해요. 자, 코칭이 전반적으로 그 해당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특히나 전문적인 방법일 때, 그러니까 운동도 약간 전문적인 방법일 때, 혹은 아니면 식이요법도 약간 전문적인 방법으로 가야 할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로서 알려주는 것은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당연히 코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외에 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은 뭐 마인드, 아니면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코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자는 이런 어떤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내가 코칭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절을 해 나가고 그리고 방향을 잡아가고 하는 것은 모두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코칭의 명목 하에 하나하나를 다 피드백을 해버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 코칭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 돼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고무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무줄을 이렇게 한쪽을 잡고 한쪽을 이렇게 쭉 당길 땐 늘어나지만 그것을 놓게 되면 이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끌고 가는 사람, 이 멱살을 막 잡고 다이어트를 하고자 끌고 가는 사람이 코칭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그 코칭이 끝났을 때는 결국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신이 늘어났던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만한 노력과 의지가 많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심리 회복,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생각에 있어서 이게 맞다, 저건 틀리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코칭을 하는 것은 그것을 코칭하는 사람의 생각과 기준일 뿐이고 그것을 그냥 이런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나와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과 원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고 스스로가 그에 대해서 이제 응용을 하면서 생각을 만들어가고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틀만 알려주고 그 틀을 응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까지 질 수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변화했다, 능력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와 능력은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운동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식이요법 등의 기술 정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말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까지 이렇게 코칭을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킵다이어트에서 심리 문제를 회복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가 나가게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과제를 열심히 여실히 실천을 하면 반드시 회원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타부타 뭐뭐 해서 안 돼요. 이게 어려서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노력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노력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본인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혹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만족감을 좀 얻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다이어트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다이어트는 심리 문제인 거지 살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심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자의 경우는 어떤 위로와 관심을 얻으면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 질문 이런 것에 대한 자꾸 관심과 위로를 얻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스스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반감되고 삭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약간 경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냥 필터 없이 아주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처랑 행복의 감정은 항상 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관계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구상에 나 혼자만이 남았고, 그리고 무인도에 나 혼자만이 살아간다고 하면 다이어트 왜 하나요?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심리작용을 통해서 상처가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산물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혼자가 되게 되면 자기가 상처가 작용을 할 일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부정감정의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진짜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서 진짜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상관없이 사랑한다, 예쁘다, 아껴주고 관심 주고 이렇게 되면은 다이어트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거기서 이미 관심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심리 문제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때 코칭과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의지와 노력이 전부 의존으로 바뀌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럴 때 코칭을 미주알 고주알 계속 그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결국 상대의 심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미 이거는 뭐 킵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든 어떤 뭐 다이어트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져야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날 변화시켜줘야 돼요. 어딜 가서도 이런 운은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자기 스스로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뭐 못하겠어요. 뭐 계속 어려워요. 이런 질문들이 결국은 자신의 심리 문제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심리 문제가 회복이 될 때 그런 모든 질문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모른다는 게 정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이제는 그냥 치료까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피드백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고 했을 때 조금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반드시 분명히 있으시겠죠. 왜냐면 나는 조금 심리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나름 의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이 조금, 그리고 이제 코칭의 개념이 완전히 요즘은 서비스화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나는 코칭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잡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칭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많이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제가 으쌰으쌰 항상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리면 그래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이끌어드리고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게 무너져 버리면 회원님들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그런 노력을 망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서 코칭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제가 이거는 이제 킵다이어트를 신청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봐야 되실 영상으로 남겨놓고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라이브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채팅창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져온 질문을 열심히 하고 신속하게 하고 다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소나무는 한철이라는 분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근력 운동이 여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유산소만 해야 하나요? 헬스 코치님이 유산소만 하면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당연히 유산소만 하면은 효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기존 다이어트에 입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유산소도 약간 유산소 나눔이긴 한데 우리가 굉장히 요즘에 EPOC라고 해서 산소를 과하게 쓰는 이제 타바타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산소를 막 이제 몸에서 여기저기서 막 끌어다 쓰다가 나중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부 회복시키기 위해 한 7시간은 추가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죠. 그러면 효과성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근력량을 늘려놔야 나의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에요. 이제 다이어트의 정설이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많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여자분들의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 근력 운동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좀 있어요. 좀 이게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심리와 신체의 연관성도 아직 보편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심리의 밸런스, 심리의 변화에 따라서 체형이 변화를 해요. 라는 것도 사실 확 와닿지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근력 운동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 자칫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와 남자는 타고나기를 이제 여성이 근육보다는 지방이 좀 더 베이스가 되게끔 타고났어요. 근육보다 지방이 좀 많습니다. 근육은 적고 지방은 좀 많아요. 남성보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성보다 지방은 좀 적고 근육량이 더 많죠. 이렇게 타고난 것 자체가 좀 달라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도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죠, 다들. 근데 이때 보시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지방은 우리가 이제 비상시를 대비를 해서 저장을 하고 수용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기본적인 역할이 그러해요. 그런데 남성의 근육이 아니라 근육의 역할은 필요 이상, 이제 내가 딱 생존을 위해서 타고난 그 필요 이상만큼은 내가 뭔가 벌크업을 하든 아니면 강화를 시켜놓든 그 근육은 내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소실돼 버려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힘을 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 근육의 역할이죠. 오죽하면은 요즘에 그 헬스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 커뮤니티 가면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근손실이 올까봐 눈물을 못 흘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냐면 근육은 거의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분이 그만큼 빠져나가면 근손실이 온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근육은 기본적으로 기본 이상의 것을 유지를 하려면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항상 지속이 되고 저장이 되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남자와 여자의 마음작용은 이것과 약간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작용은 현재 행복을 계속 추구를 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고 지속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처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작용을 하고 있고 남자의 마음작용은 현재가 아니라 이 미래에 대한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행복을 추구해 나가면서 에너지를 계속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내가 뭔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고 소모시켜서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감정과 기분의 차이를 나뉘게 되는데 이게 신체적인 차이도 비슷하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근력 운동을 지속을 하고 필요 이상의 근력량을 유지를 하려고 지속적인 운동을 한다. 뭐 가령 보디빌딩 대회 이런 데 나가기 위해서 내가 몸을 계속 가꾸거나 트레이너 역할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근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희한하게 남자의 마음작용처럼 계속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운동의 장점들이 있어요. 운동의 장점 중에 이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일상에서 활력이 점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여자의 마음작용이 아주 온전하게 내가 행복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러한 적절한 자존감과 함께 적절한 자신감 그리고 적절한 활력이 생겨나는 것은 아주 장점이죠. 이건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만약에 상처의 상황에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심리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근력량을 막 키우게 되면은 그러고 자존감이 아닌 자신감만 계속 키우게 되면은 운동에 계속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서 상처를 수용하는 이런 여성의 기본적인 마음의 작용이 무시가 됩니다. 덮여지고 오로지 활력인 긍정 기분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심리작용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상처의 해리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애초에 여성의 마음작용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지간히 이런 작용을 진짜 방지하려 애쓰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 하자 그러면은 아마 남자분들보다 더 심각한 거부감을 갖는 거 그리고 남자분들보다 근손실도 훨씬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무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도 빨리 손실이 되는 건 사실 저는 이게 이렇게 마음의 작용과 많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가끔 생각을 해보건데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이 상처를 수용하는 이유는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치유해서 결국 행복의 감정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인데 내가 만약에 이제 근력을 운동을 하면서 점점 이런 마음작용이 덮여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심각한 심리 문제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나는 효율을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막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해서 아주 꾸역꾸역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억지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라고 하는 거 있죠. 코어 운동, 속근육 운동 이런 것이 인체 중심에 속근육을 단련시키는 근력 운동인데 그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어차피 이 속근육은 아무리 단련을 해도 겉근육처럼 커지지가 않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을 위해서 내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킵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때도 계속 의식의 작용을 이용해서 소모성 에너지를 계속 발생을 하면 코어 근육이 좀 많이 약해져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성의 신체는 근육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코어 근육 운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근력 운동이 나쁘다, 안 좋다,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가 같은 거는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킵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때도 요가는 굉장히 여성에게 좋은 운동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에 너무 빠져들어서 표현이 너무 많아지면 표현하는 그런 심리작용이 표현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심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지금 헬스장의 코치님한테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근력 운동이 여자한테 안 좋대요 라고 그거 피하는 거 약간 회피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는 만큼 일시적으로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말이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절을 할게요. 제가 모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을 봤어요. 저는 잘 뒤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속속들이 잘 보는데, 이번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언니가 동생에 대한 고민을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동생이 키가 157cm인데, 몸무게가 34kg이래요. 근데 이거를 그냥 원래 마른 몸이 아니라 일부러 감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6살 동생인데 가정을 꾸렸는데 아이도 낳고 했는데 이게 너무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아기를 안아줄 힘도 없고 근육도 없고 이제 미라 같아 보이는데 본인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예쁘다고 본대요. 이 미라 같은 외형이 인형 같다 그러고 너무 예쁘게 여겨서 쳐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입장에서 너 그거 예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너무 말라서 쳐다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아니라고, 자기 예뻐서 쳐다보는 거라고, 자기는 이게 너무 예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댓글에 그 정신병이다, 정신과에 가봐야 된다, 뭐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신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의 작용을 하고, 심리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본인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인이 아무리, 그렇지 않아, 괜찮아,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컴플렉스로 안 느껴지던가요? 타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눈에는 그게 컴플렉스로 보이고 안 좋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나한테 느껴져요. 이 고민의 내용도 동생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결국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미의 기준은 절대적일 수가 없죠. 항상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자신이 아닌데 예뻐 보이거나, 이것처럼, 약간 프로하나처럼 아닌데 예뻐 보이거나, 아니면은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이상해, 이렇게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이 여성의 상처작용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이런 기준의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고민의 내용에 해당하는 여동생 같은 경우는 약간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은, 가족하고 외식을 하려고 하는 상황조차도 자기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이 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외식조차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에 있어서는 기능을 제대로 약간 기능이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지만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외식을 그러면 억지로 맞춰줘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남편과 그리고 나의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식사 시간을 행복으로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느 하나에 몰입해야 되고 다이어트에 몰입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덮을 수 있는 상처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면에서는 심지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언니가 거기다 대고 야, 너 지금 그거 아니야, 살 좀 쪄야 돼, 안 예뻐 라고 백날 첫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들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살을 일단 찌우고 그리고 혹은 감량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지인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자기에게 뭔가 심리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심리 장애가 있구나, 발생했구나라고 스스로가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쟤는 왜 저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조금 아파하고 괴로웠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네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 특히 이 언니가 질문 내용에 언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동생분이 거기서 이제 슬금슬금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런 섭식장애라든지 거식증, 프로하나 이런 경우에는 외형과 관련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막 너 그거 안 예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네 생각은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약간 거부감 혹은 공격을 한다던가 반감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실제로 왜냐면 당사자의 눈에는 그게 맞거든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상처를 먼저 해결하고 심리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치료법에 의해서 이런 상처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질문 내용의 경우도 어렵지 않게 회복이 가능하고, 이처럼 고도비만 혹은 거식증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왜 살을 못 빼냐,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커뮤니티 글을 보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유튜브 라이브 상담 때라든지 아니면 킵다이어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다면 답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혹시나 가족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 중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먼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정신병이라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아니시면 제가 가져온 질문만 신속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가져온 것은 한 분이 2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한번 2개 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RHES님입니다. 예뻐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족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첫 번째는 자기 만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 만족을 외형을 변화시켜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외형이 변하지 않으면 만족감이 없다는 이야기죠. 즉 자신이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과는 하등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기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갖고 있는 미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만족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결국 자신이 뭔가 갖고 있는 미의 기준이 있고 그것에 해당이 됐을 때 자기만족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이 미의 기준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고 자라면서 분명히 어딘가에서 보았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아닌 누군가의 미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건데 그것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자라면 누구나 자신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그것이 만약 내가 타고난 이제 내가 갖고 타고난 이제 미의 기준이고, 나는 이걸 이뤘으니까 나는 만족을 했어 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보기 좋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외부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얻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존감과 자신감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존감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존감은 이 외부적인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게 무관하게 내 기억과 무의식이 연동작용을 하면서 감정이 발생을 하고, 그 발생되는 감정에 의해서 자존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감은 오로지 외부에서 내 감각기관을 통해 뭔가 인식이 될 때만 느껴지고요. 이 인식되는 것이 사라지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기분의 작용입니다. 근데 내가 예쁜 나를 보는 것은 내가 이 예쁜 외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시각정보로 그것이 인식이 될 때 긍정 기분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존감이 아니라 자신감인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긍정 기분은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인 상황에서는 만약에 부정감정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감정과 기분을 같이 가져가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분보다는 감정의 작용을 훨씬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외형이 이제 원하는 기준만큼 맞춰졌어. 그래서 내가 내 외형을 봤을 때 긍정 기분이 발생을 해. 그렇다고 한들, 그런 상황이라고 한들 내가 뭔가 부정 감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외형이 결코 긍정 기분으로까지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외형에 대한 기준은 끊임없이 만족을 못하고 계속 개선을 하려고 하고 계속 그 다이어트 연세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가 자신의 만족, 자신감을 위해서 하는 거다, 자존감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은 다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리가 안정이 돼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은 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자기 만족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만족이야 라고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 뭔가 외형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꼭 느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게 되시면,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구나, 심리 문제가 좀 발생을 했구나 라고 사실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다이어트 연세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RHS님이 주셨던 질문이고,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은, 어쨌든 날씬하고 예뻐야지만 연애도 하고 그러죠 라고 울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뻐야지만 연애를 한다라는 질문인데, 예뻐서 사귀는 거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질문자님이 만약에 질문자님의 외형만을 보고 사귀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상대가 예뻐야지만 사귀는 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문자님이 다이어트도 하고 예뻐졌어. 자, 그러면은 연애를 시작할 확률은 높아지겠죠. 왜냐면 남성분들이 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그 예쁘다고 해서 사랑에 바로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자신한테 인식되는 긍정 기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냥 그뿐입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이제 내가 그래 예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주위에 그런 이성이 많이 생겨나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쳐요. 그런데 만약에 심리 문제는 회복이 안 되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 외형만 변화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자존감은 여전히 낮아 있겠죠. 낮아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상대에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뭔가 이 상대에게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성은 이제 나의 연애 대상은, 연애를 한 남자분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 못 가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헤어지게 돼요. 내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남자분들은 이제 뭐 흔히 헤어지게 되면서 자신도 왜 헤어져야 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외모도 잠깐이구나, 질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모에 질려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예뻐서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이 감각기관에 인식되는 쾌락은 항상 쾌락 적응을 하기 때문에, 뭐 연예인의 외모라고 할지언정, 이 질문자님이 연예인의 외모를 가졌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해요. 쾌락의 즐거움으로만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요. 자, 남자의 이제 관심과 열정을 지속시키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 외형이 아니라, 이제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건강한 심리에 의해서 내가 행복한 표현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저 상대에 대해서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이제 그 열정이고,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고, 그게 바로 연애의 심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엔 질문자님이 건강한 심리에서 그 심리 밸런스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외형이 예뻐지는 것은, 거기서 이제 외형이 예뻐지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나는 예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킵 다이어트의 목표는 결국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누구나 매력적일 수 있는, 고유의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여성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참 대다수의 분들이 이것을 정말 하찮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예쁜 게 최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외형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 이런 것이 아닌 매력은 좀 되게 하찮게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지금 RHES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선 질문하고 뒷선 질문이 거의 같은 맥락인데 자기만족이냐 아니면은 뭐 연애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심리의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충원님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부분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자, 봉봉토라님 실례지만 선생님 상담사이신가요? 상담사? 저는 상담을 하면 상담사죠. 전문적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한국심리교육원에서 마음이론을 공부를 하고 마음이론과 관련해서 심리에 대한 부분을 다이어트와 또 연관을 해서 지금 킵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와 심리 문제와를 연관을 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질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유튜브 라이브 상담을 진행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셔서 혹시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이어서 한번 또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가 과학이다라는 이제 제가 칼럼을 며칠 전에 좀 읽었거든요. 저도 상담대학원 나왔는데 상담센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부분이 아닙니다.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뭐 상담사 자격증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이어트 관련해서 다이어트와 심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다이어트가 과학이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다이어트가 과학인 거는 맞아요. 다이어트가 과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체계화 시켜서 수치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이렇게 수치화하고 체계화하고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식이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요법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연구 발전이 되고 과학적으로 많이 검증이 되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빙빙 돌아서 막 불필요한 이런 노력 없이도 딱 필요한 만큼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혹은 노력 대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이어트를 아주 과학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나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 왜 다이어트를 성공을 많이 못 하시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이어트가 과학이 되었다고 해도요, 결국은 신체에 한정된 과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듭 마음이 왜 먹어지지 않는지, 아니면 마음 같지 않게 식욕은 왜 자꾸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요요가 거듭이 되는지는 마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꾸, 이런 마음의 영역은 자꾸 간과를 하고 계속 신체에만 국한을 해서 과학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항상성이라고 하는 요즘에 알로스타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신항상성 이전에는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기존의 이 항상성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성의 개념은 신체 내부의 평형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왜냐면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신체를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항상성을 갖게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이것이 외부의 상황하고 상관없이 계속 항상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내가 습관을 변화해야 되고, 내가 뭔가 그 환경에 맞춰야 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따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적응을 하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 적응과 관련해서 새로 요즘에 근래 들어서 추가된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알로스타시스라는 신항상성에 관련된 개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체의 항상성이 있는 것은 맞아요. 내가 내부에서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외부와 내부가 일치하게,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과 내 내부 환경이 일치하게 기능을 신체의 기능을 조정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적응이고 변화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인체는 이렇게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외부 환경에 맞게 내 안의 내부 항상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심리작용이라는 거예요. 심리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심리작용이 알로스타시스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심리의 밸런스를 유지해야지만 자가적인 이런 심리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가 크게 체중 증량이 일어나지 않고 크게 체중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밸런스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신체 그리고 심리의 연관성을 전부 다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게 비로소 완전한 다이어트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한 다이어트 과학 지식을 이제 점차 개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가져온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군이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일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병행하는 게 여러모로 쉽지가 않은데 퇴사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기존의 다이어트는 이 자신이 하는 일과 병행을 하기가 여간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그 여건,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라든지 체력적으로라든지 우리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도 나지 않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뭔가 이런 내가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해도 건설적인 노력보다는 간단한 거, 뭐 음주를 한다던가, 뭐 노래방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운동까지 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죠. 그리고 시계 조절을 할 때도 그 여건이 참 마땅치가 않아요. 뭐 회식 자리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지 내가 계속 식단을 유지할 만큼 스트레스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할 때 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사실 일과 병행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퇴사를 하고 다이어트에 온전히 집중을 하면은 정말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져요. 저도 이걸 해봤거든요. 3개월간 퇴사를 하고서 물론 그때는 뭐 임시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퇴사를 하고서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다이어트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중독에 빠져들기도 너무 쉬워요. 다이어트가 되게 재밌어요. 체중이 빠지는 거, 운동하는 거 너무 재밌어집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 에너지는 이렇게 적재적소에 따라서 약간 분산시키고 내가 이만큼 했을 때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한쪽 방향으로 미친 듯이 치달아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단기에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히 조금씩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단기에 많은 감량을 한 번에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굉장히 근데 물론 그때까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뭔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나한테 그만큼 커다란 심리 문제가 쌓였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로 내가 큰 상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만큼 몰입력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나에 집중 몰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딱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작용이 꼭 필요할 때가 또 있거든요. 비단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업무적으로든 아니면 내가 가치를 뭔가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야 했을 때는 이런 에너지의 몰입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건설적인 목표든 아니면 약간
약간 뭐 건설적이지 않고 상추의 작용에 의해서건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의 방향이 계속 하나에 집중되고 몰입하고 치닫게 되면은 반드시 심리의 밸런스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밸런스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저도 요즘에 제가 또 이제 킵더라트를 진행하면서 회사 업무를 보는 다른 업무도 있어요. 근데 그 업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지금 좀 약간 편향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좀 할애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거든요.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됐을 때는 제가 그것을 조금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라고 멈추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것을 계속 미친 듯이 빠져들어가기엔 약간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약간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마치 게임 하듯이 게임 몰입하듯이 너무 재밌어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이것까지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영향이 가고 해서 결코 뭐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성과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질문자님이 지금 최구현님이 만약에 고도 비반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은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삶의 질과 행복감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일보다는 이것에 몰입해서 성과를 내는 시기가 조금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한 번은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서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가령 내가 뭐 한 10kg 빼야 돼. 뭐 이런 경우에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최종 목표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종 목표가 다이어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무엇인지를 조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킵다이어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시간을 딱히 할애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뭔가 시간 투자, 노력 뭐 이렇게 투자를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하면서도 조금 힘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한 뭐 킵다이어트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꾸준히 일과 병행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퇴사를 하고 집중할 정도는 고도 비만이 아니시면 그렇게 추천은 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제 시간이 얼추 되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자, 임땡땡님, 저는 소위 말하는 근육형 돼지입니다. 여자라서 근육이 치명적이에요. 킵다이어트를 진행하면 근육도 정리가 되나요? 근육 없이 여리여리한 몸이 되는 게 희망이에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랑 비슷해요. 저도 타고난 근육과 골격이 굉장히 있는 편인데, 자, 이런 경우에 질문자님이 체형이 타고나기를 근육이 좀 많거나 아니면은, 근육이 좀 강화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처럼 이렇게 근육 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데 운동을 좀만 해도 근육이 잘 붙고 근육량이 막 잘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힙다이어트를 진행하셔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여리여리한 체형으로 황골탈퇴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타고난 골격이나 체형이 그만한 이유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외형이라는 건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외형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심리작용에 의해서 그것을 조금 담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도 내면에 대한 것이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고 체형에 대한 것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리 변화에 따라서 체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애초부터 이제 자라나면서 형성되기를 그렇게 약간 골격적으로 체성분 함량에 따라서 근육량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그 여리여리한 몸, 그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에 대한 정반대의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체형이 뭐 그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골격이 좋고 이런 게 절대적인 컴플렉스는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부분이지, 서구권에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심지어 근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근육, 그 육체미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가는 추세죠. 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갖고 그게 절대적인 컴플렉스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내가 그것을 컴플렉스로 느낄 만한 뭔가 부정 감정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이제 심리 회복에 의해서 자존감이 조금 형성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저는 키가 169에 체중도 많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체중도 거의 70kg 가깝게 체중이 나갑니다. 자, 예전에는 저는 근육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운동을 조금만 해도 거의 남자 못지않게 근육이 잘 붙어요. 예전에는 항상 이 작고 아담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는 게, 정말 부럽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여리여리한 게 여자지라고 막 생각을 한참 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건 제 컴플렉스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딱히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좋은 점도 많아요. 체력이 이렇게 근육형이고 약간 골격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지구력도 좀 좋고요.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 키울 때 참 좋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이 정도 내구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TMI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외형에 따른 미의 기준은 약간 허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근육형 체형이 여자에게 치명적 다 혹은 여리여리한 게 예쁘다라는 것은 모두 컴플렉스에서 비롯이 된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체지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오히려 이런 근육형 몸이 약간 글래머러스하게 약간 느껴질 수도 있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을 해서 만약에 신경 차단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근육이 활용이 되려면 그 근육의 신경이 계속 전달이 돼야지만 근육이 자꾸 커지고 그것이 뭔가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승모근이라든지 아니면 종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아예 차단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근육은 쓰고 싶어도 신경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근육이 계속 퇴화됩니다. 작아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지금 당장은 내가 미의 기준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노쇠해진다. 점점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 사실 근육은 내가 뼈의 움직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육에 의해서. 그래서 일부러 허리가 아프거나 뭐가 할 때 근육을 키우기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근육을 강화시키기도 해요. 근데 그 근육이 모두 퇴화가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무릎 연골이 완전 도가니가 소위 말하는 무릎 연골에 문제가 생기고, 승모근 같은 거 많이 죽여놓으면 나중에 오십견에 어깨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컴플렉스가 느껴진다고 해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에는 잘못된 정보 전달, 그리고 무분별한 의학 지식, 그것도 약간 되게 어설프죠. 딱 좋은 부분만 딱 다이어트와 연관을 해서 홍보하듯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단편적인 것만 보고서 다들 그런 것에 현혹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심리 문제가 회복이 돼서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으면 모든 방법이나 해결책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어떤 체형이든 간에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땡땡님도 마찬가지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컴플렉스를 느끼는 그 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다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항상 다른 새로운 분들이 인입이 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같이 중복이 돼서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쯤은 궁금하신 것을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이제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이제 같이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